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4월달 마지막인가요? 네, 4월달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가장 어렵고,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론 마무리하고, 개발관리 마케팅, 어쩌면 감정평가 일부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저당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서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이 있다. 공부 방법은 각각의 특징. 그럼 체증식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체증식 그러면 뭐가 생각난다? 체증식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자 비용이 많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저당 상수 나온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거는 지금 제가 한 말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가장 큰 특징은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체감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봤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금융론 절반이 끝나는 거고, 이제 후반부는 약간 내용이 달라져요. 후반부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주택저당 증권 MBS 발행됐다. 이거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이것만 지나면 금융론은 이제 쉬워요. 오늘 이것만 지나면 쉬운 내용으로만 계속 구조되어 있어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두 가지 말이 결합됐습니다. 주택시장 채권하고 유동화하고 채권을 팔아서 현금한다. 그것을 채권 유동화라고 그래요. 한 번쯤 채권 유동화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실제로 채권 유동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이 이제 만기가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 남았는데 만기 되면 채권을 제시하면 채권에 쓰여진 금액을 주는데 제가 2년 남겨놓고 이걸 팔았습니다. 팔면 이자, 2년 동안 이자 빼고 준다고요. 그게 채권 유동화야. 그러니까 채권 유동화는 채권이라는 재산을 팔아서 현금이라는 재산으로 바꾸겠다. 이게 채권 유동화인데,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서 현금 확보하겠다. 이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그럼 세 가지 배워요. 저당 시장의 구조하고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MBS, 이게 주택저당 증권대, 이거 유형, 여러분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세 가지 배운다고. 저당 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의 효과, 그 다음에 MBS 유형,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몇 번? 3번. 이 3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2번이 가장 시험에 안 나오고,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게 3번. 결국은 이 3번 MBS 유형은 이 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표가 가장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필기노트에 별표 3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별표 3개가 붙어 있는데 몇 번 공부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안 했을 겁니다. 그래. 공부라는 게 그래요. 일요일 날 대부분 이제 학원들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절대 받지 말라니까. 그동안 살면서 시험 잘 본 적이 별로 있냐고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하시면 돼. 내가 MBS를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틀렸다. 그럼 왜 틀렸는가?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나는 이걸 왜 틀렸을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 이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걸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탄력성을 얼마나 공부했는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틀리거든. 그 왜 틀렸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왜 틀렸을까? 아, 공부를 더 하면 되지. 응? 그동안 시험 잘 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몇 점 맞는 시험이 60점 맞는 시험이 이렇게 말해도 이제 수험생들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울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실제로 예전에 울고 그랬다니까. 실제로 울고 그랬다니까요. 봐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6달을 열심히 공부한 거야. 집에서 한 5번 싸우고, 아저씨랑, 응? 집안이 이 꼬라지 뭐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치우겠다고 그랬는데,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그러니까 못 치운다고. 그럼 애들한테 너 왜 이렇게 했냐? 애들한테 그러면 또 아저씨가 그러지. 왜 애들한테 그러냐고. 결국 싸우다 보면 이제 결국은 그러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공부하냐고 이렇게 하지. 그게 결론이야. 그게 결론. 제가 속마음은 내가 이것만 땀김 해봐. 나하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속으로 그랬지. 근데 결국은 살게 돼. 그런 생각 말고 공부만 계속 하면 돼. 그것도 많이 하지 말고 기출문제만 계속 하시라니까. 그거. 처음에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나.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꾸준히 묵묵하게 이렇게 치라고. 자,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제발 좀 받지 말고 모의고사 이야기를 꼭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하는데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는 모의고사를 아예 3월달, 4월달 안 봐버려요.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와가지고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우리 선생님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게 더 많이 나왔어요? 막 이런다고. 그럼 원장님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싶대. 가르친 거 그럼 다 맞았냐? 이렇게 하고 싶대. 근데 그 말을 참아 못하지 원장님도. 그잖아. 그럼 안 가르치기 틀렸어. 가르치기 다 맞았어? 이 말 하고 싶잖아. 근데 못하는 거야.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3, 4월 때는 실제로 안 보는 학원이 있다니까. 모의고사를 안 봐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안 보면 또 이렇게 왜 다른 데서 모의고사 보는데 우리는 안 봅니까? 또 이런다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체 모의고사 보는 학원도 있어. 자체 모의고사. 거기 강사들한테 해당 거기 과목 선생님한테 좀 쉽게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쉽게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제 용기를 주고 이런 학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원들은 이제 우리 학원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않고 그냥 어차피 적응해야 되니까 적응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쁜 거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돼. 그래서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말라고. 혹시라도 받은 사람 있으면 받지 마. 30점대 되면 돼. 30점대 지금 결혼 30점대. 그럼 선생님 지금 나는 20점대인데 그분은 민법은 잘했겠지. 그러면 되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분, 내가 누구랑 말하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분도 3월달에 27.5 맞아도 합격했어. 누구랑 말 않겠지만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그래도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제 갑시다. 이제 그만 이건 할 수 하는 게 아니니까. 저당 시장의 구조 이제 볼 건데 아주 빈번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이건 내죠. 뭐 10년에 8번 내니까. 그러니까 역시 작년에도 MBS 유행해서 출제했다고. 아까 그 표. 저당 시장의 구조를 볼게요. 저당 시장의 구조는 1차하고 2차로 나눠지는데 차입자, 제가 차입자입니다. 제가 차입자고 저는 돈이 필요해요. 차입자이면서 돈의 수요자. 차입자가 돈의 수요자죠. 수요자가 있고 저는 두 가지 수요자야. 어떻게 두 가지 수요자냐면 돈의 수요자이면서 주택의 수요자. 내가 돈 빌려서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서 주택 살 거거든. 그럼 저는 자금의 수요자이면서 주택의 수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0억. 신한은행이 주택자금 대출 목적으로 1,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얼마를 대줬냐면 신한은행이 대출금을 10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것도 만기 10년으로 10억을. 그러면 저에게는 10억 대출해 주면 만약에 100명, 저 같은 사람에게 100명을 대출해 줬다면 이 1,000억이 전부 다 대출을 해버린 거예요. 1,000억이. 됐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1,000억을 대출해주고 신한은행이 저에게 주택저당 채권을 가져가는 거야. 채권. 이 저당권하고 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을 신한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저는 10억을 대출을 받고 제가 차용증을 써주는 거예요. 차용증. 쉽게 말하면 그 차용증이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저에게 차용증 받아가죠. 그 채권이 신한은행 입장에서 차용증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라고. 채권. 이 주택장 채권 별것도 없어요. 그냥 차용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요. 그럼 써주잖아. 차용증.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자는 몇 퍼센트 하겠습니다. 이자는 매월 며칠 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쓰냐면 만약에 정한 시기에 갚지 않으면 아파트, 어디 아파트를 그냥 등기 청구권을 넘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차용증이냐. 그게 채권이야. 채권. 이것도 채권이라고.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별것 없어요. 국채는 국가가 우리에게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려간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을 국채라고 그래. 국채. 그럼 신한은행은 나에게 10억 빌려주고 채권을 이제 설정하는데 그게 주택시장 채권이야. 이 주택시장 채권을 모기지목 그래서 M이라고 해볼까요? 자, M을 신한은행이 이제 가져간다고. 이 주택시장 채권은 두 가지 내용이야. 제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실행해야 돼. 그 저당권하고 나는 매월 신한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돼. 그럼 신한은행은 저에게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신한은행이 10억 대출해주고 이 두 가지를 신한은행이 가져간다.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매월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거야.
그럼 1,000억이 다 나갔다. 1,000억이 다 나갔으면 이제 신한은행이 이 1,000억을 회수하려면 저에게 10년 빌려줬다. 그럼 1,000억을 한 사람 앞에 10억씩 100명이 빌려줬다. 이 1,000억 원금이 다 회수하려면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야 한다고. 그럼 1년에 약 얼마씩? 100억씩. 그럼 한 달에 100억, 한 달에는 얼마야? 10억도 안 들어온다. 10억도 안 들어온다. 1,000억이 일시에 나가고 한 달에 들어오는 원금은 10억도 안 된다는 소리 이렇게. 그럼 신한은행은 1,000억이 다 나가면 현금이 부족이 된다. 이 현금 부족이 되면 대출해 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 부족이 됐습니다. 이거 다 대출되지만 이걸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유동성이 감소한다.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다고.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 유동성이 감소한다. 현금이 부족이 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주택상 채권 이걸 신한은행이 팔지 못하고 계속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지. 1,000억이 다 대출해 줬으니까. 그래서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이 주택상 채권을 팔 수 있게끔 파는 거. 요 M을 매각하는 거야. 매각.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한다고. 이걸 주택상 채권 유동화라고 그래. 요 M이 주택상 채권. 그럼 매각했다. 주택상 채권 유동화. 그럼 팔면 투자자 돈이 어디로 옵니까? 신한은행 오지. 현금 확보. 그럼 현금이 얼마 들어올까? 1억으로 온다면 1,000억. 1,000억이 들겠지. 주택상 채권 1,000억이니까 팔면 1,000억이 들어오겠죠. 그럼 현금이 확보되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그래. 다른 말로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그럼 유동성이 높아지면 유동성 위험은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지죠. 이게 초창기 시험에서 이제 몇 번 나왔던 거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주택저당 시장의 구조를 배우면서 요거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되면 현금 들어왔다. 유동성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높아졌다. 유동성이 낮아졌다.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이거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러니까 저당 시장의 구조하고 효과를 같이 하는 거야. 효과 볼까요? 효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유동성이 감소했다. 현금이 확보했다.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이렇게. 지금 효과를 이제 같이 할 건데 효과를 계속 해볼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금융기관이 주택상 채권을 팔지 못한다. 현금이 없다. 대출 받을 수가 없다. 근데 현금 확보했습니다. 저당권 유동화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할 기회가 확대됐다. 대출 받을 기회. 작은 자금으로 내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구입 기회가 확대됐다. 차입자 대출 기회 확대. 작은 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내주택 비율이,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한다. 됐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생각만 해보면. 그래요? 자,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 지금 주택상 채권 유도가 됐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이 주택상 채권을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 팔 수 있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등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상 채권을 사준다. 그럼 신한은행이 주택상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초창기 시험에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상 채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할 수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수도 있다. OX? O? 그러네. 그럼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신한은행에 유입된다.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어디에 팔든 현금 유입된 것은 똑같다. 이렇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주택시장 채권을 샀습니다. 저에게 설정한 채권, 이 10억이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는 이자는 신한은행이 계속 가져가는 거고,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 팔아버리면, 그러면 제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는 거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산에 주택상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상 채권을 M을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다. 그럼 이제 팔면 이게 팝니다. 하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든다. M을 매각한다. 이 M이 주택상 채권이다. 이걸 매각한다. 판다. 근데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상 채권 저걸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데 그걸 주택저당증권 또는 주택담보증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주택저당증권하고 저 주택저당 채권하고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다른 말.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차입자에게 제가 신한은행에서 돈 빌리고 주택시장 채권이 설정되고 그걸 신한은행이 한국주택금융사 팔아버리면 저에게 설정된 주택시장 채권은 한국주택금융사로 가져갔다.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그걸 바탕으로 M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OX? O라고.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사를 발행기관이라고 그래요. 발행기관. 왜? 무엇을 발행하니까?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주택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했다. 그래서 저당권을 유동화했다. 팔았다. 그래서 이걸 한국주택금융사를 저당권 유동화 기관이라고 해요. 저당권 유동화 기관. 작년에 시험 지문이야. 한국주택금융사는 주택시장 채권을 유동화하고 있다. OX? O. 이렇게. 자,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시장 증권을 이제 발행하는데, 이제 여기에 네 가지 상품이 있다는 거야. 이제 첫 번째가 지분형이라는 게 있고,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분형의 반대가 채권형이거든.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두 개를 결합한 게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MBS라는 게 있고, 형자가 빠졌네. 채권형에서는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형 MBS가 있다. 다시 해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주택처당 채권을 바탕으로, 요 M이 주택처당 채권입니다. 주택처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처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O. 근데 그 주택처당 증권에 이렇게 형태가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단다. 지분형 MBS 이름이 MPTS고, 영어 약자고, 우리말로 하면 이체증권 이렇게 불러요. 주택처당 채권 이체증권. 채권형 MBS가 영어 약자로 MBB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택상 채권 담보부 채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MPTB하고 CM이라는 게 있습니다. CM은 우리말로 다계층 채권 그렇고 MPTB는 지불 이체 증권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억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말로 기억하지 말고 이 영어 약자로 기억해라. 우리말로 기억하는 것은 왜 하지 말냐면 안 해야 되냐면 요 MPTS를 책마다 학자마다 약간 다르게 부르니까 그래요. MBB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일률적으로 낸 게 아니라 가끔씩 약간 다르게 된다고 시험을 우리말로는. 근데 반드시 MBB가 시험이 주어지면 앞에 우리말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또는 증권 이렇게 하고 영어 약자로 MBB 써준다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기억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영어 약자로 기억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 못하신 분 안 계시죠?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질 뿐이지. 그럼 제가 주택저당 시장, 저당 시장의 구조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다음에 MBS 유형까지 지금 같이 세 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저당 시장 구조라서 차입자와 저하고 신한은행 사이의 시장을 제1차 저당 시장으로 1차 저당 시장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1차 저당 시장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하냐면 대출이 됩니다. 대출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대출되는 시장이다.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다.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은 저당권이 설정된다. 여기까지 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설정된다. 여기 1차야.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사, 투자자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제2차. 그럼 제2차 저당 시장은 하는 일이 1차하고 다르죠. 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에서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에게 현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현금을. 이 현금 가지고 신한은행이 또 대출해 준다고. 그러면 이 현금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겁니까? 주택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 공급.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공급 시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이미 설정됐고 1차에서 저당권이 설정됐고 2차는 저당권이 유동화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험은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초창기 시험은 저당권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다.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이게 저당 시장의 구조. 그러면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을 제1차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사를 제2차 대출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제1차 대출기관은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가. 다시요. 신한은행은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 이 M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를 한 3번 내는데 이렇게요. 제1차 대출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 OXO. 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럼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수도 있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팔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신한은행에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럼 그 중에서 일부 팔고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2차 대출기관. 그럼 제2차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산에 주택시장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 채권을 팔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그럼 1차든 2차든 1차 대출기관, 2차 대출기관 전부 다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팔 수도 있다. 됐죠? 그러면 저당시장의 구조는 단다 끝난 거야.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 끝났고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거의 다 끝난 거지. 효과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증권을 발행한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 저당시장에서 2차 저당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2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2차 저당시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OX? 오전에 있고. 자, 그럼 이제 저당시장 구조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도 끝났고,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비교하면 될 건데, 지금까지 했던 이걸 바탕으로 이걸 이제 지워버리고, 그러면 여기는 그림으로 봤으니까, 저당시장 구조를 그림으로 봤으니까, 이제 표로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표로 정리한 것은 여러분 필기노트는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쓸 필요 없어요. 여기 했던 것을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을 뿐이니까,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1차 저당 대부를 원하는 차입자 나오고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주택자금 대출 시장, 저당권이 설정된 시장 아까 다 했던 거죠. 2차는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발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투자자 사이에서 시장이다.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저당권이 유동하는 시장이다.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 돈을 공급한다.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한다. 그럼 차입자, 저하고 2차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시험 문제예요. 차입자, 원래 차입자와 2차 저당시장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고, 이제 MBS 유형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MPT에서는 주택저당채권, 이체증권, MBB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PTB는 저당채권, 지불이체채권, CM은 타겟층 채권.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리말로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리말로 외울 필요도 있는데 이걸 약간 다르게 본다니까요. MPT에서는 주택시장 채권 이체증권인데 이 앞에다 빼버리고 이체증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CM은 타겟층 채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타겟층 증권 이렇게도 부르고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기억할 필요 없이 영어 약자를 외운다. 자, 효과.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유동성 위험이 감소했다. 유동성이 확보됐다. 유동성이 높아졌다. 현금 확보했다.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이렇게 대출 확대될 수 있다. 재무 건전성 요거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굳이 따지자면 이런 뜻이요. 제가 재산이 100억인데 현금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채권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달라요. 현금 가지고 있을 때가 건전한 거예요. 채권 100억 가지고 있다. 그 채권 100억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부실화되면 10억도 못 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은행이 채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더 훨씬 더 안전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차입자들이 다 안 갚아버리면 그러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뭐한다? 높아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 이 정도까지 나오기는 좀 불안할 것 같고 앞에 이 정도로 하셔야지. 차입자는 차입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대출액이 증가합니다.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택시장 전체를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시장 채권 유도가 되면 주택 경기를 저절할 수 있고 주거 안정할 수 있고 요거 자가주택 비율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요거 30회 때 감소라고 했다. 감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의 효과가 가장 안 나오는데 30회 때는 이 효과만 됐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가주택 비율을 감소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자에 필요 없어요. 자, 이거 MBS 유형 또 나왔습니다. 이제 저당 시장의 구조,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까지 다 봤어요. 그럼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오는 거예요. 지분형 MBS부터 해서 혼합형 MBS까지 이제 이 상품 비교하는 거. 그거 비교하는 게 이제 표. 이 표라고 여기. 잘 들으세요. 이게 어려워요. 작년에는 그렇게 어렵진 되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상품을 지금부터 비교할 건데 여기 원리금 이체까지 나왔네요. 근데 제가 밑에는 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안 써놨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네 가지 써놨어요. 총 8가지는 하나, 둘, 셋, 8가지 비교하는데 네 가지 써놓고 네 가지 안 써놨거든요. 여기까지가 잘 나와. 칠판에 있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결론부터 하고 이제 하나씩 볼 건데 MPTS라는 상품하고 MBB라는 상품은 정반대야. MPTS라는 상품과 MBB라는 상품은 정반대고 이 표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MPTS라는 상품이 나오면 지분형이다. 지분형이다. 그럼 MPTS는 채권형이다. X. 지분형이다.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투자자만 나와. 투자자만. 그래서 투자자만 나온다. 그래서 G2. 그 다음에 여기 콜방어 초과담보 XX 써놨어요. 콜방어 뭔지 모르겠어. 안 된대. 초과담보가 없대. 요거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네 가지 기억하면 요 표가 거의 완성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MPTS 나오면 G2XX 이렇게 머릿속에 있고 그럼 MBB가 나오면 반대. MBB가 나오면 반대라고. MPTS하고 반대. 그럼 지분의 반대가 채권이고 투자자의 반대가 발행자고 그 다음에 콜방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콜방은 MPTS는 안 된다는데 MBB는 된대요. 초과담보가 MPTS는 없다는데 MBB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요. 주로 시험은 이 두 가지를 내니까. 물론 여기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내니까 이 두 가지에서 MPTS만 기억하면 되고 MBB는 기억할 필요 없다. 혼합형 MBS, MPTB하고 이제 CM은 혼합형이니까 두 개를 짬뽕시켜 놓고 있다. 그러면 여기 혼합형 MBS 오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차입자가 있었고 제가 차입자죠. 제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렸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제가 신한은행에 주택장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이 지금 신한은행부터 저에게 이제 설정이 됐다고 저한테. 그럼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나있잖아요. 주택장 채권은 저당권하고 신한은행에 저에게 가져가는 게 뭐예요? 두 가지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이 두 가지를 신한은행이 저에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주택장 채권을 설정하고 이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신한은행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안 갚으면 신한은행이 저당권을 계속 경매 실행하고 그다음에는 신한은행이 저에게 제가 돈 안 갚으면 계속 문자 보내잖아. 연체됐다고 돈 갚으라고. 이게 원리금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신한은행이 이 주택장 채권을 팔아. 한국주택금융사에 판다고. 그럼 한국주택금융사에게 팔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채권이 이 저당 채권이 어디로 갑니까? 한국주택금융사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내는 원리금은 한국주택금융사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이 주택장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안 나타나지. 근데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이게 주택저당증권, 즉 MBS를 발행하는데 이 MBS가 이렇게 네 가지 상품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MPTS라는 상품은 이 두 가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MPTS는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상 채권하고 채권,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떠넘긴다. 이전한다. 다 팔아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MPTS라는 상품은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MPTS는 모든 것, MPTS는 주택상 채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투자자에게 다 팝니다. 이런 형태로 발행하는 게 MPTS다. 그러니까 MPTS는 모든 게 투자자에게 가는 거야. 저당권도 가죠, 원리금 수취권도 가죠. 그럼 투자자가 이 채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뭐 조기상한 위험이라든지 모든 걸 투자자에게 다 떠넘긴 거야. 그게 MPTS예요. 그럼 MBB는 이 MBB라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면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예를 써놓고 MBB는 MPTS는 주택상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가 투자자에게 파는 거고 그럼 이 채권을 파니까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가는 거고 MBB는 주택상 채권을 파는 게 아니고 한국주택금융사 파는 게 아니고 투자자에게 담보 제공하고 담보 이 주택상 채권을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이렇게 한 거지. 한국주택금융사가 나 주택상 채권 1,0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차입자들이 매월 원리금을 갚아낸다. 그 현금 흐름이 나에게 한 달에 얼마 들어온다. 이걸 내가 담보로 제공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라. 그런 형태를 발행한 게 MBB라고. MBB. 그럼 MBB는 이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판 겁니까? 담보 제공한 겁니까? 담보 제공. 그럼 담보 제공했으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발행자. 자, 그래서 이 MBB라는 상품은 저당권의 소유권, 저당 채권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유물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MPTS라는 상품은 전부 다 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만 나온 거지. 그럼 MPTB라는 상품, 이제 MPTB라는 상품은 혼합형인데, 이 MPTS에서 PT하고 이 MBB에서 PT는 영어 약자는 똑같죠. PT라고. 그런데 여기에 달라요. 내용이. 이 MPTS에서 PT요. MPTS에서 PT는 패스, 그 다음에 스트로우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 여기 패스로우. 근데 MPT에서 PT는 패스 스로우가 아니에요. 페이 스로우야. 페이 스로우 그죠? 이렇게. 그렇지. 그럼 페이 스로우는 돈을 넘겼다. 그럼 여기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중에서 돈이 뭐야? 원리금 수취권. 그럼 봐봐요. MPTB라는 상품은 요 PT, 페이스로우, 돈을 넘겼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돈, 원리금 수취권을 넘겼다. 그럼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에게 간다. 근데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그럼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조기상환유무 부담하거든. 그러면 봐요. MPTS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 조기상환유무 투자자. MBB 원리금 수취권 발행자, 조기상환유무 발행자. MPTB 원리금 수취권 갖는 자, 투자자, 조기상환유무 투자자.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조기상환유무 부담합니다. 똑같아요. 여기 역할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MPTS가 나오면 그럼 우리는 지분형 투자자가 나오면 되고 MBB는 채권형 발행자가 나오면 되고 MPTB하고 CM은 발행자 투자자가 섞여 있다. 혼합형이니까. 근데 얘만 저당권의 소유권만 발행자, 나머지는 투자자. 자, 작년에 이제 이게 답이었다고. MPTB는 조기상환유물 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다고. 발행자가 뭡니까 있습니까? X.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서까지 답이었지 같이. 요 밑에 거 내는 게 아니라. 자, 콜바가라는 게 이거 초과담보라는 게 있다고요. 또 설명해 볼 건데 일단 요 위에까지 해볼게요. MPTS 그러면 G2XX G2 지분형 투자자만 나온다. MBB는
MBB는 지분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 그 다음에 발행자만 나온다. MBB가 무조건 발행자가 나오고, 그럼 MPTS는 XX니까 뭐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 없다. MBB는 반대. 된다.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상품. 저당권의 소유권만 발행자. 저당권의 소유권만 발행자. 그럼 나머지는 투자자.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MPTS가 나오면 무조건 투자자. MBB가 나오면 전부 다 발행자. 그럼 MPTB하고 CM은 혼합형이니까 저당권의 소유권만 발행자. 나머지는 뭐예요? 투자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자자, 발행자 나왔는데 쉬워요. 이거 두 개는 할 필요 없고. 앞에 두 개 MPTS, MBB는 투자자, 발행자 할 필요 없고 MPTB, CMO 혼합형인데 저당권의 소유권만 발행자. 나머지는 투자자. 이 저당권의 소유권, 저당채권의 소유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다른 표현을 써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콜방어 초과담보 이런 내용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콜방어 초과담보, 콜방어부터 여기 콜방어부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여기까지가 잘 나오지. 투자자냐 발행자냐 여기까지가 잘 나오고. 그럼 콜방어가 무슨 뜻인가 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가 발행자고 투자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한국주택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뭘 발행했냐면 MPTS를 발행했어요. MPTS. 그럼 MPTS는 모든 걸 투자자가 책임져야 돼. 모든 걸 투자자가. 그게 MPTS야. 그럼 MPTS에서 조기상한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부담이에요. 투자자 부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MPTS를 발행했는데 만기 20년짜리를 발행했다. 그럼 투자자는 20년 동안 MPTS 샀으면 매월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거야. 이자 수입. 여기 채권이거든. 채권이니까 이자 수입을 확보한다고 20년 동안. 그런데 발행자가 만기 20년 되기 전에 이제 투자자에게 콜하는 거야. 콜을 행사해. 이렇게 이제 콜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행자가 만기 전에 갚겠다는 소리야. 그럼 20년 동안 계속 유지되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계속 이자를 줘야 되니까 3년 만에 갚아버리겠다. 그게 콜 행사야. 이게 조기상환이라고. 조기상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조기상환 하겠다고 부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만기 20년 동안 이자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MPTS를 샀는데 발행자가 조기상환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조기상환 하지 마세요. 조기상환 안 됩니다. 조기상환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걸 콜방어라고 그래요. 콜방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콜방어 뜻은 배웠어요. 콜방어 뜻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만기 전에 갚겠다. 이것을 콜이라고 하고, 거기 콜에 대해서 방어는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조기상환하지 마세요. 이런 걸 콜방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MPTS는 투자자가 콜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본다고? 그럼 결론은 안 된다 했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되는가? MPTS는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부담하니까 발행자가 조기상환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야.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소리야. 콜방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MPTS는 모든 게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발행된 거야. 그럼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콜을 행사했다. 조기상환 하겠다. 그럼 투자자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방어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어렵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려운데 시험은 콜방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MPTS라는 상품이 콜방어 됩니까?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된다 했는데요. 그러면 된다고.
그럼 MBB는 된다는 거야. MBB는 왜 되냐면 MBB는 저기상한 위험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투자자는 저기상한 위험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럼 MBB가 발행됐으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만기 전에 갚겠다고 저기상하겠다고 콜을 하면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그러지. 장난치지 마.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발행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받을 거야. 저기서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MBB는 콜방어 가능하다. 이 뜻이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지 말고 MBTS 안 된다. MBB 된다. 그러면 된다고. 자, 그러면 MPTB하고 시험해 볼래요? MPTB하고 시험은 여기 유심히 보면 저기상한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저기상한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면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콜방어 저기상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MPTB는 콜방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투자자가 저기상한 위험 부담하니까. 그럼 CMO는 투자자가 저기상한 위험 부담하죠. 그러니까 CMO는 콜방어 안 돼요.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장기 투자자는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가능 이렇게. 그럼 이제 콜방어가 본다면 그러면 MPTS 콜방어 안 됩니다. MBB 콜방어 안 됩니다. CMO도 콜방어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장기 투자는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애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요 글씨로 가면 돼. 글씨로. MPTS라는 상품은 글씨 4자고 MPTB도 글씨 4자예요. 글씨 4자로 된 것들은 안 된다. 콜방어. 근데 MBB 글씨 3개죠? CMO도 글씨 3개야. 글씨 3개는 된다. 오죽하면 이렇게 나왔을까? 오죽하면. 많이 어려워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도 여러분 이해할까 그럴까 싶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뭐 복잡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여기 봐봐. 제가 콜방어는 저기상에 대한 방을 써놨잖아요. 요거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콜방어 뭔데요? 그런 거 안 물어봐. 혹시 시험지에 콜방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된다고. 그거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고 콜방어 되냐 안 되냐 물어봐요. 자, 마지막 해볼게요. 콜방어라는 것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만기 전에 갚겠다고 저기상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럼 투자자가 저기상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자 수입을 이제 못 얻는다고. 다 갚아버리니까 발행자가. 그럼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저기상 하지 마. 이걸 콜방어라고 한다고. 근데 이 4가지 상품 중에서 투자자가 저기상한 이용 부담하면 이 말은 투자자가 저기상한 이용 부담한다. 저기상한 들어오면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야. 방어를 할 수 없다는 소리야. 방어할 수 없다. 그럼 4가지 상품 중에서 투자자가 저기상한 이용 부담하는 게 3가지야. 요 MBB만 발행자가 저기상한 이용 부담한다고. 이 말은 발행자가 저기상한 위험 부담한다. 투자자는 저기상한 위험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저기상한 하겠다고 하면 투자자가 발행자한테 그러지 마. 네가 책임지기로 했잖아. 나한테 전가시키지 마. 나는 거기 저기상 안 받을 거야. 저기상 안 받을 거니까 저기상은 방어한다. 그게 콜방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저기상한 위험 부담한다. 그럼 투자자가 저기상에 대한 부담을 저기상한 위험 부담 갖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콜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말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버려 그냥. MPTS 안 된다. MBB 된다. 더 나가서 글씨 4개는 안 된다. 글씨 3개는 된다. 여기 이제 보면 콜방어 글씨 4개짜리는 불가능사죠.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하면 돼요. 4글자. 뭐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죽겠다. 자, 초과담보는 이것만 안 돼. 초과담보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초과담보 있다 이렇게. 근데 초과담보는 요 MBB 이름이 주택지상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니까 초과담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초과담보가 또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의외로 쉬운데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봐봐요. 제가 은행 가서 돈을 10억을 빌리는데 이제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제가 돈이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약 15억쯤에 15억쯤.
그래서 그 15억짜리 부동산을 은행에다 팔아요. 팔아서 현금을 썼습니다. 이 경우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15억짜리 부동산을 은행에다 팔면 15억을 제가 받는 거라고. 근데 MBB는 무슨 상품이냐면, 제가 10억이 필요할 때, 제가 15억짜리 부동산을 은행에다 담보 제공해요, 담보. 그럼 15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이 15억을 빌려줄까요? 10억 빌려줄까요? 10억. 그 5억의 차이를 초과담보라고 해요. 제가 은행한테 10억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럼 담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10억짜리 담보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면 안 되죠. 알았어요. 그럼 제가 15억짜리 담보 제공할게요. 그럼 10억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5억의 차이를 초과담보로 한다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내가 10억 빌릴 때 담보를 10억짜리 제공한 게 아니라 15억짜리 제공했다. 그 15억하고 10억 차이를 초과담보. 그 초과담보? 그 논리가 이 MB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BB는 여기 이제 발행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이 발행자가 주택시장 채권, 주택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택저당 채권. 이 주택시장 채권을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발행자가 MPTS, MBB, MPTB, CMO 이걸 발행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채권이 1,000억이다. 1,000억. 그럼 이거를 투자자가 팔아버린다. 그게 제 앞에 있는 MPTS야. MBB는 이걸 파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이걸 담보로 제공해, 담보 제공. 그러면 여기 투자자가 주택상 채권 1,000억을 담보로 잡고 돈을 줄 때, 투자자, 발행자에게 돈을 줄 때, 1,000억 주겠습니까? 800억 줄까? 800억. 800억. 그러니까 MBB 발행액이 800억 중 된다는 거예요. 800억 중. 그 발행자는 여기 MBB를 발행하면서 주택장 채권을 1,000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억은 발행했죠. 그 200의 차이를 초과담보로 한다고. MBB는 초과담보를 제공한 거야. 200억만큼 초과담보. 그리고 800억 빌렸다. 이걸 초과담보라고 해요. 초과담보. 그러면 MPTS라는 상품은 담보를 제공 않고 이걸 팔았으니까 초과담보란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MBB가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초과담보란 말 나오는 거야. 이게 초과담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혼합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약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초과담보는 뭔만 없어요? MPTS라는 상품만 초과담보 없는 거야. 나머지는 초과담보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복잡한 말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MPTS라는 상품이 나오면 G2XX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G, 지분형. 2, 전부 다 투자자. 그 다음에 XX는 홀방 안 된다. 초과담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요 수익률이 나오는데 수익률하고 원리금 이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MPTS하고 MBB 둘 중에서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상품이 뭐예요? MPTS.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하니까. 그럼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수익률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수익률이 높다고. 수익률이 높다는 소리. 사항이다. 그럼 MPTS를 발행하는데 수익률을 낮게 발행한다. 낮게. 그러면 투자자가 안 산다는 소리야. 근데 MBB는 발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위험을 많이 부담하지 않죠. 그럼 수익률이 낮죠. 두 개는 중간. 이렇게. 자, 그러면 MPTS는 이제 끝난 거. 수익률까지 하지 마세요. 수익률 여기까지 중요하니까. G2XX. 그럼 MBB는 할 것도 없어요. MBB는 채권형, 발행자, 콜방어 된다, 초과담보 있다. MPTB하고 CM은 혼합형인데 저당권의 소유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만 발행자, 전부 다 투자자. MPTB, 투자자가 정의상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럼 콜방은 안 된다. 초과담보 필요하다. CM은 원칙적으로 콜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장기 투자는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CMO 상품을 가끔씩 물어본다고, CMO가. 그럼 CMO가 뭐냐? 다계층 채권인데, 다계층 채권. 계층이 여러 개 있는 채권이란 소리예요. 이 계층 우리말로 이걸 프랑스 말로 하면 트렌치라고 합니다. 트렌치 뭐 이렇게요. 트렌치 이렇게. 그러니까 트렌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CMO예요. 그럼 CMO는 어떻게 만드냐면 주택 저당 채권이 있을 것이고, 이 주택 채권이 있어야만이, 한국주택금융서가 이 채권이 있어야만이 이걸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을. 그럼 여기 이제 채권액이 1,000억이다. 그럼 이 1,000억 가지고 만기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거야. 만기를.
제가 이 MBS를 사고 싶은데 저는 3년간만 사고 싶다. 3년간. 그 3년간만 사고 싶은데 그 말은 3년 동안만 이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얘들의 만기가 장기야. 만기가 장기. 20년 그런다고. 그럼 20년 동안 나는 안 사고 3년만 사고 싶다. 그 만기 3년짜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드는 게 CMO라고. CMO는 1,000억짜리 가지고 이제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트렌치라고 하는데 계층 1번, 2번, 3번이 쭉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 1년짜리, 만기 2년짜리, 만기 3년짜리, 만기 4년짜리 이렇게 만든다. 나는 돈 100억을 요 MBS에 투자하고 싶은데 3년만 투자하고 싶다. 그럼 만기 3년짜리 요거 사면 된다. 그래서 만든 게 CMO예요. 그럼 채권이니까 이자율이 있어야 될 건데 만기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요 이자율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다고. 그럼 만기가 짧을수록 만기가 당길수록 이자율이 낮아요. 장길수록 이자율이 높고 그럼 만기 1년짜리가 이자율이 1.1%다. 그럼 만기 2년짜리는 1.13%, 만기 3년짜리는 1.2% 이렇게, 4년짜리는 1.2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CMO는 하나의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만기와 이자율이 다른 여러 가지 계층의 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OX, O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개념이고 이제 CMO는 만기별로 이자율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동일하다. 동일하다. 틀린 말. 만기와 이자율 구조가 다르다. 만기와 이자율 구조가 다르다. CMO는 그 말 잘 나요. 만기와 이자율이 다르다. 동일하다 낸다고. 그러면 틀린 말. 주택시장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하시면 자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이 표가 가장 중요해요. 원리금 이체까지는 볼 필요 없고 이 정도 하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 제가 작정하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저 당시의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효과,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국은 여기 MBS 유형 주택시장 증권 유형인데 MBTS는 G2XX, MB는 반대, 채권형 발행자, 초과담보 있고 콜방어도 된다. MPTV하고 CMO는 주택시장 채권 집합물만 발행자, 나머지는 투자자. MPTV 콜방어 안 된다. 초과담보 이건 중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CMO는 만기 구조가 다른 여러 개의 계층 만들어낸 것이다. 만기와 이자율을 계층별로 갖다 다르다? 다르다. 끝.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오면 대입을 해보면 금방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자, 끝났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회사로 갈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